이 계속 이런 식으로 추세가 가면은 과연 테슬라를 또 테슬라 또 사야 돼? 네, 일자리 시장이 지금 무섭게 바뀌고 있는 것들을 미국에서는 느낍니다. 느껴지고. 맞아요. 제가 근데 한국에 들어가서 봤더니 별로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중요성, 어떤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전혀 못 느끼시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변화에 대한.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최근에 뭐 이런 거 저런 걸 좀 찾아보다가 인공지능 분야의 석학인 제리 카플란 교수? 이분이 2015년도에 인간은 필요 없다. 뭐 이런 책을 쓰셨어요. 2015년도에 한 얘기인데 이제 자동화의 어떤 그런 그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노동시장을 인공지능이 흔들고 직업을 인조지능이 빼앗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인데 2015년도에 나왔는데 2023년도에 개정판이 다시 나왔어요. 근데 내용이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미래를 예측한 건데 지금 이제 그런 시장이 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때도 인공지능이 이렇게 세상을 바꿀 거야라고 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잖아요. 뭔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근데 지금도 일자리가 앞으로 없어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AI 때문에 진짜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화제를 한번 꺼내봤는데 일단은 뭐 작가 파업들 계속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생성 헐리우드. AI 예. 분야, 네. 할리우드에서 작가 파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생성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 되게 놀란 게 그 AI 제품 채용 공고에 90만 달러, 9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10억이 넘죠? 연봉이. 네. 그런 일자리를 지금 내걸어서 작가들이나 이 배우들이 완전 속된 말로 빡쳤다.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에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서 작가들이나 뭐 이런 배우들에 대한 뭐 개런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안 올려주고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생성 AI 제품 관리자 채용하는데 막 너 90만 불 줄게 막 이래버리니까 화날만 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런 상황들이 예. 지금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제 일자리가 계속 없어진다라고만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새로운 일자리가 이렇게 전환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메타 뭐 요런 회사들, 요런 기업들이 이제 빅테크 기업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요 기업들의 지난 6월 기준으로 임직원 숫자가 이제 209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년 대비로 3% 감소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네.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의 이제 임직원들의 숫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뭐 고용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전 사실 이게 고용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팬데믹 때 너무 많이 그 고용을 올렸잖아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수요가 갑자기 폭발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다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엄청나게 늘렸는데 제가 아는 그 월가 쪽에 이제 뭐 계신 분들도 그쪽으로 많이 옮겼어요. 빅테크 쪽으로. 그때 사람 워낙에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너무 약간 좀 부풀어진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음. 이게 사실 원흉이 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아마존. 아마존. 아마 아마존이 이게 수치를 보니까 1월 초에 18,000명 해고했고요. 3월에 9,000명, 4월에 뭐 게임 부분에서 100명 추가 해고 실시했는데 누적으로 27,000명을 올 상반기 중에 이제 정리해고를 한 거예요. 사실 요 감소의 영향이 70%를 차지하는 게 아마존 때문이었다. 맞아요. 아, 일시적인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줄어든 게 처음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AI의 영향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 전환, 뭐 이런 부분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 전동화예요, 전동화. 전동화라고 하면 이제 미국의 경우 글로벌리 지금 전동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제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전동화, 전기의 개념으로 좀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기후변화가 궁극적인 이유잖아요. 이번에 하와이에도 불나는데, 원래 하와이에 그렇게 불나는 것 자체가 초유의 사건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더라고요. 하와이 그렇게 습하고 이런 지역인데 어떻게 그렇게 불이 날 수가 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이게 어쨌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급진적으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법을 이제 시행을 하면서 이런 탄소 넷제로에 도달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이제 전동화잖아요.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일자리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고 있어요. 기술이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바꿔 나가는 그 과정, 전기차의 기술이 발달하고 배터리 기술이 발달하는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노조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그 반대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전동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는 반대.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그 포드랑 제너럴 모터스랑 스텔란티스 같은 디트로이트 뭐 자동차 도시죠. 디트로이트의 거점을 둔 완성차 기업의 그 노조들이 이제 14일 날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금과 단체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올려달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안 될 정도예요. 임금을 46% 올려주고 주 근로 시간을 32%로 단축시켜 달라. 우와. 이제 이렇게 우리 몇 시간 일하나요, 주? 내가 돌아가는 시간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 거의 뭐 마찬가지죠. 생각을 아무튼 하기. 그런데 임금 46%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완성차 업계가 돈 버는 게 지금 되게 힘들잖아요. 왜 힘드냐? 지금 글로벌 경기 자체가 다운되고 있으니까 자동차를 사야 되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이자율이 지금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저도 차 좀 바꾸고 싶어서 이자율을 보는데 이자율 7%니까 차를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차를 지금 살 수가 없고 수요가 지금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전기차로 지금 완성차들이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전환하는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전기차를 팔아서 수익 내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임금을 올려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미치겠나 봐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에서 기본적으로 노조를 지원해주는 그런 그쵸.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한쪽에서는 IRA 관련해서 전동화를 빨리 추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지하는 그 두 세력이 이제 충돌해 버리는 약간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든지 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면 이 부품수가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일자리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짐 팔리 포드 CEO가 지난해 11월에 얘기한 게,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인력이 기존 자동차 대비 40%는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 뭐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 차 만드는 거 보니까 그냥 찍어내더만. 그렇죠. 기가 팩토리 네. 방식을 도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노조에 있는, 그래서 지금 자동차 기업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만드는 사람들을 전기차 라인으로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시간당 급여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배터리 공장에서 새로 생긴 SK온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만든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급여가 시간당 뭐 21달러에서 29달러 정도인데, 기존의 포드 공장에서 엔진이나 변속기를 만들던 노조원들이 일하는 데는 28달러에서 35달러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노조원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 기존에는 엔진이나 변속기를 만들다가 이제 그 배터리 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배터리 셀을 만드는데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은 최대 35달러를 받고, 그 새로 채용된 기존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21달러에서 29달러를 받으니까 차이가 이제 나죠. 혜택도 차이가 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새로 이제 만들어진 공장에서 배터리 공장에서 뽑는 직원들의 초임이 16.5달러라는 거예요.
점점 낮아지네요. 차이가 너무 그러니까 심하네. 네. 점점 짜지는데 음. 기업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인력을 뽑을 수 있으니까 이 계속 지금 노조원이 가입돼 있는 이거를 써야 되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 협회가 그 오하이오주에 있는 얼티엄 배터리 셀 공장, 이게 GM이랑 이제 LG 엔솔이랑 이제 합작한 회사인데 이 배터리 셀 공장에 최초로 이제 노조를 집어넣었습니다. 노조를 결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한국 완성차 기업들, 뭐 배터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서 생산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강속 노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을 겪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위기에 좀 놓였다. 근데 이제 그 배터리 업체나 이런 생산 업체들에서는 이 자동차 노조가 지원을 할 수 없다. EV 생산 쪽에는 이게 엄연히 이 교섭 계약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약간 이런 왈가왈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계속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노조 움직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이제 수익성의 이슈 영향을 받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들도 어쨌든 전동화라는 새로운 기술이 어떤 일자리의 변화, 일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다. 뭐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조건이 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금도 되게 40%? 네.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 30% 감소인데, 이렇게 강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협상력을 가진 것처럼 세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하네요. 이게 UAE가 이번에 협상을 진행하는 게 4년 만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이런 임금 교섭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갔던 건데 이게 일단 정치적으로도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얘들이 밀어주는 어떤 로비나 뭐 이런 또 힘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하고도 연계가 좀 돼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지지도 해줘야 되는데 전도화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약간 복잡하게 구조가 좀 얽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어쨌든 한국에서 진출하는 기업들 요즘에 많은데 이런 기업들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공장 들어가는 지역도 정할 때도 이 노조 교섭권이 있는 지역이냐 없는 지역이냐 이런 것도 좀 많이 보기도 하고요. 뭐 이런 배경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의 변화, 업의 변화가 이제 전동화 어쨌든 전기차로 다 바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트렌드만 보면 바뀌는 상황이면 공장의 인력들도 생산 인력에서 이제 백오피스를 지원하는 인력들이 더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관리라든가 뭐 이런 쪽의 인력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이런 일의 변화에 따른 어떤 그런 에듀케이션이나 뭐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이런 변화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나는 이제 약간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전동화로 전기차로 다 전환을 하고 있는 속도가 가속화가 된다면 GM이나 지금 포드 같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이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사실 이런 기업들이 테슬라의 점유율을 조금씩 가져오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효율성의 문제, 그러니까 결국 수익성으로 나타나겠죠. 이 수익성이 받쳐주질 못하는 상황이 지금 계속된다면은 과연 테슬라의 그 단독 구조,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배하고 있는 구조를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노조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테슬라의 수익성을 과연 GM이나 포드가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테슬라는 뭐 노조 없는 거를 넘어가지고 로봇을 만들고 만들고 있잖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는 뭐 지금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이죠, 다른 세상. 그러니까 이게 어나더 레벨. 계속 이런 식으로 추세가 가면은 과연 테슬라 또 사야 되나? 아니 근데 테슬라는 이제 계속 취재를 하고 저희가 팔로우를 하는데 이 도요타가 생산 방식을 기가 팩토리 방식을 도입하는 거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한 번에 찍어내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테슬라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동화 분야만큼은 테슬라가 가진 우리가 테슬라 너무 얘기 많이 하고 일론 머스크가 맨날 이상한 짓 하고 막 뭐 링에서 쌈박질하는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서 우리가 우습게 보는데 이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갖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 완성차 업계가 따라가려면 몇 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압도적이죠. 이 기술력만 보면 주식은 모르겠어요. 너무 고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주가는 모르겠는데 기술력만 보면 테슬라파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등장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아까 닉님 말씀하셨지만 이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그 월가에서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사이버 트럭이 상용화가 되고 나와서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 몇 년 뒤에 테슬라 공장에서 옵티머스를 찍어내고 있을 거다. 그러면 결국 로봇을 만드는 회사로 테슬라가 전환이 될 수 있고 이 로봇을 다른 회사들한테 납품을 해서 공장에서 로봇들이 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테슬라가 지금 만들려고 한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 AI 기술, 자율주행 기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옵티머스 로봇에 탑재가 되는 상황이겠죠, 아마. 근데 실제로 테슬라에 계신 분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어보면 머스크의 머릿속에는 공장에 사람을 없애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골치가 너무 아픈 거지. 네, 저희가 또 광고 드릴 게 있지 않습니까? 9월 중순에 저희가 2가지 웨비나를 합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빅테크 세븐에 대한 어떤 네. 이야기입니다. 기술 이야기와 자본 이야기를 저희가 2가지를 하잖아요. 우리 닉 기자님이 기술과 관련된 빅테크 세븐의 동향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 크리스님이 빅테크 세븐 기업들을 낱낱이 해부해서 이 기업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언제 사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실 거죠. 주식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도 저희가 분석하면서 좀 이렇게 월가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있는 애틀랜타에서는 미국에서 본 EV 에너지 배터리의 미래를 주제로 이제 하이브리드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뭐 오번 대학교 오태식 교수님이라든가 로렌스 그 버클리 랩에 계신 안주현 박사님 같은 그 배터리 업계 전문가들이 오시고 또 손재건 대표님이 이번에 애틀랜타에 또 오세요.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도 좀 보실 수 있게 웨비나로도 무료로 오픈을 해서 좀 보실 수 있게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좀 관심 부탁드리고 등록도 해주시고 저희 더밀크닷컴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정보들이 다 올라와 있고요. 지금 또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드린 이런 말씀들은 다 더밀크닷컴에 저희가 기사로 다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참여, 그 다음에 구독도 또 부탁을 드리겠고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